경인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1월 5일 일요일 창원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편성답게 이변이 속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창원 선발급 3경주 같은 경우는 윤창호하고 김이남이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다가 결국 김영규하고 윤영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100배가 넘는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선발급 7경주도 백동호가 이승주를 달고 때리다 보니까 거의 100배 가까운 대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창원 선발급 이경주는 좀 노려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팝과 비팝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김현호가 넘어서면 최평주나 허은혜가 막해 나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허은혜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현 음성정보하고 해설방송에서 5번하고 3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허은혜가 마크를 지켜냈어요. 35.6배 좋은 배당 안겨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창원 선발급 1경주도 이기안하고 정주상의 동반 입장으로 좀 배당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 고전했었던 강자들 결승전 진출하지 못한 강자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경주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외로 접전을 일어나갈 수 있는 편성도 짜여졌기 때문에 편성 잘 살펴서 작전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1경주는 김이남 전일 윤창호하고 싸우다가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은 인정받습니다. 조창호, 배석현, 김준빈인데 아무래도 배석현의 선행을 적극 할애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창원 선발급 2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직전 회차도 그랬고 이번 회차도 이승주가 재기량을 발휘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광민이 때려주고 이승주가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임범석이 또 끌어내게 된다면 이광민의 선행감이 좋다면 이승주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 점 때문에 이광민 버티기 충분히 가능하다. 이광민을 복승의 중심으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창원 선발급 3경주 정재성이 전일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못 넘어가면 김일권하고 이광민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금일만큼은 정재성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성근의 선행 발휘 나갈 것 같습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경록과 협공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면서 창원 선발급 결승 4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졌어요. 2번, 3번, 4번은 비파업, 파업, 1번, 5번, 6번, 7번은 비파업인데 백동호가 힘만 써준다면 김현호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강동석, 김현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5경주는 이상현이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만 허남열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허남열 견제 나가는 작전 아무래도 협공 펼쳐지게 된다면 송대와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창원 선발급 6경주 윤창호가 강축입니다. 전일 싸우다가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창호 윤영수 활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창원 선발급 7경주도 강자 피한 편성 배정받은 김민욱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주상, 이우정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고 배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편성 잘 살펴서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데 파업 선수들 중에서는 경주를 화끈하게 이끌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김성우가 있고 최수영이 있고 허은혜가 있죠. 반면 김이남 전일 윤창호와 싸우다가 고전 면치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준빈이 있습니다. 배석현이 있고 조창인이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이남이 작전 전개상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허은혜 그러니까 동반 입상 가능한 김현우가 가면 헌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헌혜가 끝까지 마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배가 넘는 좋은 배당을 안겨드렸었는데 금일은 연대가 없기 때문에
착순권 진입이 상당히 좀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김이남이 인정받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배석현의 선행 적극 빠르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석현이 힘을 쓰고 김이남이죠. 여기에 김준빈이냐 조창인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김준빈이 3번 앞에서 힘을 쓰고 3번이 짧은 승부 펼쳐나가게 된다면 김이남이 자칫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답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요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준빈이 요즘 성적은 괜찮아요. 힘을 써서 버텨냈었던 경주보다는 후미권에서 반격 나섰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배석현이 힘을 쓰고 김민환이 몰고 와서 숲에 나가는 작전이 먼저고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이남이 전혀 고전했기 때문에 금일이 좀 뭔가 세게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세게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창인과의 전략적인 협공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광주권에서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들이 앉으면서 김이남과 조창인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이번 패성 뭐 조창인도 마크되면 잘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패성 겨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석현도 탄력 받으면 김준빈 선의 활에 나간다면 김이남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3번하고 2번 전략권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다분하죠. 6번하고 3번이 앞선에서 힘을 쓰고 김이남이 조창인을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김준비도 선행감이 괜찮기 때문에 배석현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전일 배석현도 좀 세게 좀 넘어갔어야 되는데 뒤에 곽훈신이 달리다 보니까 짧게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기한 정주상 넘어서지 못하면서 결승하지 못했었던 배석현 컨디션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협공 펼쳐지게 된다면 김이남이 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과 6번의 26기 협공에 한 동반 입상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김이남이 퍼졌을 때는 조창인이 취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은 김이남이 머리로 팔려 나가는 편성이죠.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6번이라든지 3번하고 2번을 노려봤을 때는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김이남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인정받습니다. 배석현과 협공이 우선이라는 점, 조창인과 협공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7번하고 3번을 묶어서 3복승에서는 김준빈하고 조창인을 양분하신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창인의 호미권 마크 쪽에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 다들 집중하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이남이 배석현 빠르게 나가면서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은데 못 나올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응주가 유리한 경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응주가 2주 전 서울 경주도 그랬고 이번에 차도 다리 상태가 상당히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득점에선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광민의 선행 활에 나가기만 하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광민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도 김일권이 이광민 탄력 받고 힘을 쓰니까 직선에서 차가 상당히 좀 나오는데 버거운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이광민 종속도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5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가고 아무래도 임범석이 마크나 앞으로 자리 잡고 뭐 끌어내는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광민이 힘을 쓰게 된다면 임범석도 이응주와 좀 후미권에서 싸우게 된다면 이광민 충분히 힘으로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 종속 많이 좋아지고 있는 이광민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응주하고 이광민은 또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9살 차이 나는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이광민이 힘을 써주면 충분히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복승의 중심으로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2번, 5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런 편성 서로 좀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범석도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이광민의 뒷자리나 이웅재 뒤를 임범석이 노렸다가 직선에서 취입 승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이 서로 견제 나가게 된다면 임범석 머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뒤집기죠. 1번하고 5번, 1번하고 2번이라든지 1번하고 5번이요. 아무래도 이응주 쪽으로 팔려 나가고 있고 이광민이 좀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아무래도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기순이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뒤집기 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나 1, 5경주권 정도는 뒤집기 승부, 마크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마크보다는 뒤집기 승부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1, 2하고 2로 함께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래저래 5번하고 2번이 붙어탈 가능성은 다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장 뭐 세게 나간다면 뭐 2번의 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다리 상태, 몸 상태 봐서는 김일권도 힘겹게 나갔었던 이 광민이기 때문에 칩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할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5번, 2번, 1번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복수에선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채평주가 변수가 같습니다. 일단 뭐 채평주도 이용재 뒤를 막해 나가면서 쫓아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채평주가 이광민을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수에서는 5번하고 6번을 묶어서 또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 찾아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5번, 2번, 1번, 3복승 경주권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웅주가 다리 상태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광민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는 점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3경주입니다. 금요경주 때는 정재성이 거진 1년 만에 출전했습니다. 상당히 좀 불안하다 말씀드려서 정진웅머리에 정재성을 권해드렸었는데 꾸역꾸역 차가 나왔어요. 하지만 전일은 병주 타다 보니까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본인이 외선에서 나오는 선수를 밀어냈습니다만 전일은 본인이 외선에서 경주를 펼쳐 나가다 보니까 차가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아무래도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선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득점이 있기 때문에 김성군도 정재성 인정하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올라오는 것 같더니만 다소 좀 침체가 되고 있는 김성근, 뭐 편성에 따른 아무래도 힘이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김성근이에요. 기아가 낮은데도 취입 가능하죠. 선행 가능합니다. 마크도 가능해요. 7번이 힘을 쓰면 3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재성에게 몸싸움을 심하게 걸어올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7번이 힘을 쓰고 3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3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경사권 연합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곽훈신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경록 마크 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재성 인터뷰 보면 구미에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부산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선발급 선수들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경록, 정재성이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죠. 3번, 2번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성이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록과의 협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3번과 2번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 3번과 7번 쪽에 3번, 7번 주력 승부 적고 공략 기대해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김성근이 때렸을 때 정재성이 마크를 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정재성이 앞에 있고 김성근이 뒤에 있는 경주로 진행이 된다면 김성근 욕심내서 저치기 타이밍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재성 또 빠지게 된다면 김성근의 김경록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이승주도 전일 백도구 마크 나가면서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7번하고 5번 정도는 7번하고 2번이죠. 7번하고 5번입니다. 뭐 한 살 터울 또래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7번, 2번, 7번, 5번은 정재성 강축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년간의 공백기가 있다는 점에서 경주감이 전일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병주 상황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정세석 빠지면 7위하고 7호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정재성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성근도 연이틀 죽었기 때문에 인정하고 착순권 진입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3번, 7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3번, 7번, 2번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승주가 전혀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3복선에서는 이승주가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3복선 변수 가능성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전략은 37과 3위 두 차권 김성근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우수급 창원 선발급 결승 4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확실하게 선이 그어졌습니다. 비파업 강병석 김현, 김영규, 이기환이 비파업 라인이고 파업 라인은 김현호, 김일권, 백동을 하는 점에서 4대3의 맞대결 양상 겨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김현이 힘을 썼는데 아무래도 강급 후 첫 출전이다 보니까 힘이 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또 여유있게 몰고 와서 취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19주 만에 출전에다가 우수에서 선발 적응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현보다는 강병석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강병석도 선발급 선수가 아니라 또 우수에서 강급되면서 이제 선발급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선수들, 일단 순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견줘야 될 가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끈하게 선행력이 뛰어난,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강병석과 김현이 경주 펼쳐 나가기 쉽진 않죠. 더군다나 두 선수 모두가 서로가 머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눈치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마음을 비우고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백동호 전일 나가는 거 보니까 금요 경주 때는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답답한 경주전 펼쳐 나가긴 했습니다만, 전일은 또 직선에서 차 나가는 거 보니까 컨디션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동호가 경주를 풀어나가야지만 파업수들이 경주 풀어나갈 수 있죠. 일단 백동호가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김연아하고 김일권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영균이든지 이기환이 넘어서야 되는데 백동호도 시속 자체가 나쁘질 않습니다. 백동호가 힘을 쓰고 김연아가 넘어서게 된다면 김일권이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단 김일권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백동호가 힘을 써서 끝까지 버텨내기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강변석도 저측 나설 수 있고 김현도 저측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호가 김일권을 챙겨주는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쭉을, 3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쭉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일권도 마크되면 차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강병석이 외선에서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컨디션, 몸 상태 나쁘지 않은 강병석, 김현호만 타겟으로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과 1번을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위하고 3-1입니다. 두 차권 3번과 2번 쪽 김연호도 자력 가능하기 때문에 김일권이 직선에서 분위기판 못하고 취임 나올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백동호가 힘을 안 씁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연하고 김일권 좀 비파선들에게 내선에서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이 좀 먼저 끌어주고 강병석, 김연호, 여기 김영규가 쫓아가게 된다면 비파 라인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연보다는 아무래도 강병석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1번하고 5번, 1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5번 쪽에 1번, 5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규가 전일 차가 나왔어요. 1번하고 6번 정도는 비팝 라인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하고 16입니다. 1호하고 16경주권, 1호하고 16경주권 차선책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백동호가 아무래도 묵직한 선행력만 발휘해 나가만 준다면, 내선만 자꾸 힘을 쓰게 된다면 김현호하고 김일권 비파업 라인, 파업 라인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현호와의 흠이 막혀 나가는 선수 쫓아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최평자하고 헌해 권해드렸었는데, 배당 좋은 헌해가 노익장 과제에 나가면서 끝까지 착순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일권도 마크되면 쫓아나설 수 있기 때문에 3번, 2번 쪽 먼저 3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1호와 16경주권까지는
양분해서 파업 비파업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 3번하고 2번은 붙어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은 함께 붙어 탈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 선수 상당히 좀 양분해서 삼복승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 파업 쪽의 선정 가능성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팝이 좀 맞대결이죠. 이상현 중심으로 엄재천하고 송대호가 비팝이고 허남열을 중심으로 박효진, 임지춘, 한기봉이 파업 선수들입니다.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남열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금요일 경주 때는 김인남 견제 나갔습니다만 전일은 쫓아가는 데 만족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직선 칩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상현의 뒤를 막혀 나간다면 칩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상현이 마크 칩형 선수가 아니라 자력 능력 갖춘 선수죠. 송대호를 뒤에다 달고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허남열이 송대호를 상대로 빼앗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전일 이상현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시속감 좋은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3번입니다. 비팝 라인 쪽이 아무래도 견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이상현이 너무 힘을 쓰는 과정에서는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승부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뭐 송대도 분입하고 못하고 직선 차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복순까지 남게 체크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허남열이 직선 추입 나서게 된다면 6번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죠. 6번과 7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상현이 허남열 달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번 달고 쏘는 복순까지 함께 생각하는 6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허남열의 몸 상태라든지 직선 취입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승부욕 발에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효진이 힘을 쓰고 허남열이 몰고 가거나 얼마 전 박효진이 마크에 나가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일단 허남열이 경기 풀기 위해서는 박효진이 먼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효진이 힘을 쓰고 허남열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7번과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임지춘이 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기봉이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7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7, 4하고 7 하나입니다. 74하고 71, 74하고 71 여기에 임지춘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번과 2번 쪽은 7번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 한기봉, 임지춘, 박효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는 점. 허남열이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상현하고 송대호를 넘어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넘어서게 된다면 누가 쫓아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 머리로 친다면 아무래도 1번이나 4번이나 2번까지는 좀 묶어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이상현하고 송대호의 전략적인 협공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차선이라고 한다면 허남열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6경기입니다.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금일만큼은 윤창호가 정신 차리고 집중 역할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결승 창원 견주가 7경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김인남 견제 나가다가 오히려 내선에서 갇히면서 타이밍 잡지 못했었던 윤창호 금일만큼은 강축이라는 점. 윤창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구강규라든지 정진욱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선행력은 정진욱이 좀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창호 입장에서는 정진욱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구강규도 선행 가능하긴 합니다만 어중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정진욱이 힘을 쓰고 윤창호가 몰가서 시속만 꺼지지 않는다면 지켜주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구강규가 뭐 받아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구강규가 초반 윤창호의 후미를 막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어설픈 선행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구강규가 내선 잡고 윤창호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2번하고
4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번과 5번 정진욱이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금요경주 때는 나름 정재성이 힘들게 넘어갈 정도로 시속감은 괜찮았어요. 2번, 5번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고전했다고 윤차가 또 고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윤차가 인정하고, 정진욱 구강규 두 차권 중에서는 정진욱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윤차가 또 빠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빠지게 된다면 정진욱 머리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만약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배당을 노려보게 된다면 정진욱의 구강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정진욱의 정성은 한 20% 선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이변 전략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정하고 1번, 4번, 7번, 5번인데 4번, 5번이 좀 더 낫고 그 중에서도 5번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에 좀 맞대결 양상으로 짜여졌습니다. 김민욱하고 이우정하고 정주상은 비파업 라인이죠. 반면 파업 라인은 강동국, 이호환, 이종훈, 박진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때릴 선수도 없고 마크력 좋은 선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비팝 선수들이 여유 있게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정주상 전일 간발의 차이로 2차권에 머물렀습니다. 머리 쳤었더라면 간만에 또 한번 결승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27기 정민석의 부친입니다. 우수급 광명에서 정민석이 우수 결승 올라갔어요. 정주상도 결승까지 갔었다면 부자가 동반 결승전 진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주상,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때려주고 김민욱이 몰고와서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유정도 선행도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마크도 잘 하라고 있는 이유정이에요. 김민욱이 정준상을 상대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유정과 협공 가능성이죠. 7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주상의 선정 가능성 쪽에 7번과 1번 쪽 좀 더 유리하다는 점, 7번하고 3번 차선으로 아무래도 경상권 협공이 한 동반 입상이죠.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대학구하고 부산 쪽 선수들 상당히 좀 야구샷까지 하면서 활발한 모임까지 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7일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